자, 시행령 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여기 써있다시피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범죄자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맞죠? 흉악범들 그 인적사항 공개하잖아요. 뭐가 비슷한 개념이죠. 자,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포함 아닙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뭐 이렇게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만큼은 과로 돼 있어요. 포함해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위원장 1명 과 포함 아닙니다. 포함. 그래서 요거는 기피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거야. 위원장은 위원이 기피해 서로. 그래서 포함 안 돼 있고 포함 안 하고 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피자를 연상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1명 과 포함 아닙니다. 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10명. 결국에는 1과 10이죠. 1과 10입니다.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는 1과 10. 자, 2항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방병무청입니다. 병무청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 공개하는 거 요거는 칼 맞을까봐 병무청장이 뭐 처음에 뭐 병무청장 지가 하는 것 같이 말이야 뭐죠? 뭐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거는 자기가 탁 여기 뭐 언급이 돼 있다가 뒤에 나오는 어떤 실무들은 전부 다 지방병무청에다가 다 던진다 그랬잖아요. 지 퇴근길에 칼 안 맞으려고. 자, 그래서 관할지방병무청입니다. 자, 관할지방병무청의 병역 판정관 또는 징집, 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과장급입니다. 병역 판정관 또는 과장급. 계속 톡스하는 거야. 지방병무청장이 안 해. 나도 칼 맞을까봐. 그래서 또 밑에 내리고 국장급에 내렸다가 국장도 야 나 칼 맞기 싫어. 그러니까 그 과장급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1호 관할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자, 위원장도 과장급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과장급 공무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에는 위원장은 징집 소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고 여기는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 그게 굳이 이렇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나올 것도 아니고 나온 적도 없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 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4명. 그 다음에 2호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이라 그러면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맞죠? 네, 뭐 민간위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위촉이라 그러면 임명은 내 소속에서 지명이라든지 임명을 뽑는 거고 위촉은 외부 기관의 어떤 외부에 있는 내 소속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 뽑는 거죠. 위촉이 6명입니다. 우리 보면은 여기 그 위원회 다 그런 건 아닌데 위원회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이잖아요. 맞죠? 통상 보면은 내 소속에 있는 지명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인원, 위촉하는 인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대부분 이 뭐 하나의 어떤 공식이라기 보기는 하여튼 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위촉하는 게 한 사람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약간 이게 투명성 어떤 뭐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심의를 우리는 투명하게 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위촉 인원을 임명 인원보다 1명 정도 더 많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임명하는 사람은 몇 명이죠? 4명이고 위촉은 6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막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쳤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생각해서 내가 기억 안 나. 숙지를 안 했어. 그러면 일단 절반 끊고 5명이지. 근데 1명 더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1명 더 플러스 여기는 1명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3항 2항 2호에 따른 위촉입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죠? 2년입니다. 연임 안 돼요. 칼 맞기 때문에 연임 안 합니다. 하라 해도 뭐 안 할 거야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4. 위원회 회의는 제재기는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기는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가반수 가반수죠.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요거 외에 위에 언급했던 요거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고요. 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1항 병무청장은 이건 또 주어가 병무청장이죠. 조사반 두는 거 이거는 병무청장입니다. 81조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 둘 다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포함의 병무사범 조사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병무사범 조사반은 병무사범 단속반 해가지고 이거 바꿔치기에서 나왔거든요. 단속반은 뒤에 나와요, 뒤에. 뒤에 나올 겁니다. 단속반이 아닙니다. 병무사범 조사반입니다. 2항 그리고 병무사범 단속반은 지방병무청만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병무청, 지방병무청 둘 다 나오잖아요. 맞죠? 여하튼 조사반, 단속반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항 병무청장은 법 제8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법 제73조, 74조, 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의무이행,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여기 써있는데 뭐 복학, 복직, 보장, 의무 불이행 한 사람에 대한 제재 이런 같은 조항들인데 요거 이행 잘 하고 있는지 그 자료. 2호 93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산 요원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있죠? 여기 보존법수는 또 빠져 있어요. 보존법수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호 135조 1항 및 5항에 따른 병력처분 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그 다음에 4호 147조의 2 제1항 1호 마목 147조의 2가 뭐라 그랬죠? 우리 그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취소 조항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마목 1항 1호에 나와 있는 마목이 요겁니다. 요거 영리활동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그런데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호 154조 제3항에 따라 비치 관리하고 있는 병력 관계 자료. 그 다음에 6호 그 밖에 병력 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력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행 자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3항 1항에 따른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조사반의 구성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병무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조사반도 마찬가지.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바뀌어 있어. 자, 법 제81조의 3 병력 의무 기피 또는 감변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면은 그거예요. 기피, 감면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막 예전에 돌고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게시 또는 유통 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86조, 8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6조, 87조 뭐 다 그 병력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2항 1항에 따라 게시 또는 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의 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62조 병력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또는 유통 금지. 1항 법 제81조의 3 1항에 따라 게시 또는 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법 제86조 8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포함된 정보. 2호 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 방법이 포함된
정보. 2항 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제보 뭐 이런 것들은 병무청장인데, 이 내용이 최근에 이게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좀 반대 개념입니다. 장려하는 거. 의무를 정말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려. 자, 보죠. 82조 병역 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 좋은 거 나오니까 병무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네, 이거는 병무청장이 직접 해요. 병역 명문가 선정 82조의 3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병무청장은 지방 병무청장은 없어요. 지가 좀 이렇게 약간 피하라고 이렇게 뭐 좀 괜찮은 것들 이런 건 병무청장이 지가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병무청장은 3대, 자, 가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 비속의 남성. 여기서 말하는 3대는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해당합니다. 예. 3대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대가 되는데 가족 중에서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75회 때 이걸 가지고 병역법 군인사법입니다. 참 유치하지 맞죠? 이런 거 가지고 지저분하게. 자, 군인사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해 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대째 최근에 인구 많이 출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3대째에 맞죠? 네,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3대째는 만약에 병역 의무를 한 여성이 있으면은 그 가문까지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 모두잖아요, 모두. 만약에 1대에 만약 뭐라 해야 되지? 1대면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한 5명 있어. 다 군에 갔다 와야 돼.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또 하고 포함한 형제들이 5분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게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군대를 이상 없이 다 복무를 맞춰야 어려운 거 여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없다기보다는 희소성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명문가예요. 명문가. 근데 3대째는 이제 만약에 남자가 없어 여자가만 있는데 여자가 의무복무를 한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희소성이 그만큼 있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병역 명문가예요. 자, 2항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십시오.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 선정 대상 가문의 병역 판정검사의 기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 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다.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의 선정 또는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이제 밑에 시행령 나오죠. 대통령령. 163조 병역 명문가 선정 대상 1항 법제 82조의 3 1항 본문에서 3대 가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 비속 남성 3대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 가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 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합니다. 1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중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행하여 현역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호 현역 복무 중에 전사, 순직,
했거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예. 그 다음에 3호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그 밖에 5호 그 밖에 누가? 병무청장이. 하여튼 좋은 거는 지가 다 갖고 가. 병무청장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병역법에서 고시한다, 뭐 고시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이 다 병무청장이죠. 그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워요. 맞죠? 2항 법 제82조의 3 제2항에서 병역 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 사람을 말합니다. 뭐 잘못한 사람들이겠죠. 1호 86조, 87조, 87조 A, 88조 여기 8조를 시작하는 이 조항들이 다 벌칙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요 군인사법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이게 다 벌칙, 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군형법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4호, 이게 75회 때 4호가 나왔는데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에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러니까 1호, 2호, 앞에서 언급했던 1호,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군복무하다가 뭐 범죄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선고를 받은 거죠. 이제 금고 이상, 그 다음에 금고 실형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죠. 선고받은 사람들. 이게 75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시행령칙 163조의 이 병역 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1항 병역 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 명문가 신청서 가로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을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지병장 아닙니다. 자, 병역 명문가는 병무청장밖에 안 나옵니다. 지방 병무청장이 아니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항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라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2항에 따라 병역 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163조의 4에 따른 병역 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항 병무청장은 82조의 3 1항에 따라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면은 며칠 이내? 14일 이내. 14일 이내. 뭐 날짜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됩니다. 4항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각군 참모총장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니까 총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 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 제82조에서 병역 명문가의 포상 및 예우 1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 병무청장 지청장까지 포함. 자, 포상 및 예우 요거는 병장, 지병장 다 들어가 있어요. 포상하는 거. 예. 그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병무청장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막 흩어져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그까지 갈라 그러면은, 저기, 만약에 진도에 포상하러 가야 된다. 지금 가기 싫은 거야. 병무청장이. 그러니까 지방 병무청장까지 끼어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은 82조의 3 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 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 명문과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나오죠. 시행령 제163조의 3 병역 명문과의 포상 1항 법 제82조의 4 1항에 따른 병역 명문과 포상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합니다. 고려하는 항목들이겠죠. 1호 해당 병역 명문과 가문의 병역 이행자 수. 2호 해당 병역 명문과 가문의 병역 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 이행에 기감이 되는 정도. 2항 이거는 또 주어가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 4 제1항에 따라 병역 명문과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은 163조의 4에 따른 병역 명문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병역 명문과 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오면은 병무청장만 나온다. 심의하는 거는 어디 뭐 진도 완도 이런 데 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또 지가 하는 거예요. 자, 3항. 근데 이것도 다르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지청장 포함 법 82조의 4 1항에 따라 병역 명문과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요거. 포상 및 뭐 예우 이런 거는 지명령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심의할 때는 만큼은 병무청장만 들어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셔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163조의 4 병역 명문과 심사위원회 1항 법 제82조의 3 1항에 따른 병역 명문과의 선정 같은 조 2항에 따른 선정 제외 그 다음에 선정 취소와 82조의 4에 따른 병역 명문과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병역 명문과 심사위원회 이하 2조에서 위원회랍니다. 를 둡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포 57 이거는 제가 아직 외우는 뭔가의 어떤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1포 57 3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이라는 건 여기 써있다시피 투표해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항 위원회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합니다. 5항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인가 그거하고 다르죠. 거기는 민간위원 2년만 하고 연임 이런 말이 없었죠. 근데 요거는 자랑거리잖아요. 이거 칼 맞을 일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연임은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거가 또 장난치니까. 자꾸 하면은 또 분명히 저 내부에서 말이야, 한 명은 안 했는데 말이야. 병역 의무 안 했는데, 그래.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6항 위원회 회의는 제적인은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7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8항 위원회는 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합니다. 날짜 외우십시오. 설마. 하여튼 29년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9항 1항부터 8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고발. 자, 시행령 제165조 병역 기피자의 고발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시행규칙에 대한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고발에 대한 내용, 시행규칙이거든요. 이건 시행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저 병무청장하고 지방병무청장 이런 게 좀 헷갈려요. 문장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 별표에 있다시피 요런 어떤 약간의 뭐 공식 같은 개념에 요거를 좀 구별을 하셔갖고 보시면은 조금 쉽습니다. 고발장이라는 이제 우리 문장에 고발장 이렇게 나오면은 지방병무청 총장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고발, 그 다음에 경고장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병무청장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1항. 자, 지방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 아닙니다. 옛날에 병무청장으로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방병무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병무 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 점검 포함을 기피하거나 법 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경찰 아닙니다. 경찰 관서장 이렇게 나오면 아니에요.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것도 칼 맞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방병무청장이에요. 그러니까 병무청장은 좋은 것만 지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 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군 총장이 선발한 경우에 해당 청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고발 나오면은 병무청장인데 왜 고발 나왔는데 여기는 지방병무청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요거는 네.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쥐가 선발해놓고 지 칼을 안 맞으려고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하는 건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예. 자, 이제부터 그 공식이 아마 나올 겁니다. 2항 사법요원의 복무기관장 가로 예체요원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전담의사는 병무청장, 그 다음에 법무관은 법무부 장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부 장관 을 말합니다. 가로 닫고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체,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보전법수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며칠 이상? 8일 이상. 7일 아닙니다. 이거 앞에서도 공부했잖아요. 맞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다만 복무기관장이 고발해야 하는데 계기고 안 하고 있네. 복무기관장이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가 고발합니까? 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이거 고발 나왔죠? 네. 요 공식. 네. 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네. 자, 3항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체요원이 법 제33조 2항 각호 또는 33조의 10 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는 사항 조항 기억나세요? 근정가형성 출조위. 그 다음에 예술채용요원에 대한 경고 조항 근정가경.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 3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합니다. 경고장, 고발 나오니까 병무청장입니다. 사항 대체복무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마찬가지입니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고발. 5항 대체복무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요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89조의 3 벌칙 조항이죠.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됩니다. 6항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항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장은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거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됩니다. 8항, 자,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은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도 나오는데 숫자는 다 아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경고장, 고발 이런 거,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이런 것도 바꾸는 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네, 여기 이 공식으로. 근데 결국에 이거예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시행령이다 보니까 이제 병무청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병무청장. 시행규칙 넘어가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고 시행규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지방병무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 차이인데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자, 시행규칙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117조 병역 기피자 등의 고발. 1항 각권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은 165조 1항에 따라 병역 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예. 고발장 나오니까 총장 나오고 지병장 나오고. 2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예체요원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 보건의사는 복지부 장관, 전담의사는 지방병무청장. 자, 병무청장이라고 안 돼 있고 지방병무청장으로 돼 있죠. 아까 이거 유사한 문장이 시행령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담의사하고 병무청장 돼 있었잖아요. 지방병무청장 돼 있죠. 맞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맞죠? 아닌가? 나만 헷갈리나? 주의하십시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장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 165조 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는 별지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십시오. 3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165조 4항 및 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항 각권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고발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병역기피자, 행불자 및 복무이탈자의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5항 각권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 병역기피자, 행불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서식에 병역기피자, 복무이탈자, 고발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해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6항 지방병무청장은 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 매월 아닙니다. 요거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매 분기별로 자,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도 관련 서식, 관련 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 작성해서 다음 달 우리가 병역법에서 주기적으로 현황보고서 보면은 현황서 이런 거 보면은 분기 나오면은 15일, 다음 달 15일 맞죠? 그 다음에 매월 나오면은 10일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거는 행불자 이런 거니까 뭔가 좀 긴급하게 뭘 제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그래서 10일입니다. 분기라고 하더라도 10일.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시행령 제164조 행불자의 조사.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병역 의무자 중에서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해야 됩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여기는 수사기관장이라 안 돼 있고 경찰 관서장에게 행불자 소재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 관서장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날짜,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날짜 정도는 좀 30일 이내입니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시행규칙 116조 행방불명자의 처리인데, 요거는 사망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만 보겠습니다. 사망만. 지방명무청장은 분기별 명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 기피자 및 행불자 처리 현황을, 분기 나왔으니까 15일 나올 것 같은데 아니죠. 다음 달,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피자, 행불자, 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10일, 15일이 아니고 10일. 그 다음 시행령 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1항 지방명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병역 판정 신체검사, 병역 준비역의 병역 면제 처분 및 병역 처분 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형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그 다음에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3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해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전시특례입니다. 제13장 전시특례.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사지선다로 나왔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7회 때는 가로형으로 나왔고 78회 이 앞에 시험 때는 사지선다. 뭐 하여튼 계속 나와요. 74회 때도 나왔고 77회 때도 나왔고 78회 때도 나왔고 70회 때도 나왔고 72회 때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장관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병무청장한테 하는 거, 뭐 그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해가지고 연결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에 내용을 이렇게 가로치기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사지선다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렇다. 자, 먼저 83조 전시특례 1항. 먼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전시, 사변, 동원령 선포된 경우가 아니고, 이거 좀 구별해야 되겠죠? 전사동이 아니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호 먼저 볼게요. 국방상 필요한 경우는. 전사동이 아니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6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호. 77회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38조 1항 1호에 따른 기관 산업체 중에서 좀 올릴게요. 수산업하고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사람 중에서 40세, 45세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폐역. 요거는 전사동이 아니더라도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자, 1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호. 치우고 갈까? 자, 1호. 1호. 자, 제18조 2항에 따른 현역병입니다. 현역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연장.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우리 맨 초반에, 병역법 초반에 현역 복무기간 뭐 조정해갖고 한번 복무한 거 있었잖아요. 뭐 항해 중에 파병 중에 뭐가 어떻고, 몇 개월 단축 그거 있었죠. 네.
그거와 연계 지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요거 아니야? 18조예요? 18조가 그건데? 19조구나. 예. 하여튼 그거와 연계해서 보면 돼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전사동 선포됐어요. 그거는 누가 한다? 국방부 장관. 2호, 이것도 계속 맞는 문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1호 같은 경우에 78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자, 2호, 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전역 정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전역 정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 앞에는 전역 정지, 여기는 전역입니다. 이 문장 이해 가시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면은 역종으로 얘기하면은 병역 준비역으로 있다가 이제 입영하면은 그 기본군사훈련 기간만큼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군사훈련이 끝나면은 예비역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는 굳이 얘기하면은 병역 준비역이지만 얘는 입영하면은 현역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비역으로의 전역을 정지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비역으로의 상근 예비역으로 안 보내겠다는 거죠. 현역으로 보내겠다. 그 얘기죠.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이미 상근 예비역으로 가가지고 소집돼가지고 근무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현역병으로 다시 전역. 상근 예비역 없는 거예요. 전역시켜버려요.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그래서 전역. 그래서 전역 정지, 전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호. 네, 이번 시험에 맞는 문장으로 출제됐고요. 23조의 이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에 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서 40세, 45세 아닙니다.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 그 다음에 4호. 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죠.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일단 현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병을 빨리 채워야 되니까. 맞죠? 전사동이잖아. 근데 요거 할 때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이제 그 해당되는 경소회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5. 34조의 6, 34조 7에 따른 보건의사, 그 다음에 공익법무관. 전담의사는 여기 없습니다. 전담의사에는 빠져 있어요. 또는 공중방역 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역동원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가로 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시근로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76기 때 복충력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아닙니다. 전시근로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입니다. 됐죠? 자, 전담의사는 왜 빠져있냐면은 전사동이 선포되면 전담의사는 엄청 바빠져요. 맞죠? 계속 병판검사 해가지고 병판검사를 하여튼 신체검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전시충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엄청 바쁘다. 그래서 전담의사가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병역동원 소집으로의 대상으로의 전환입니다. 보법수는 군사교육을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언제 한다고 되죠? 원칙적으로 자기 분야, 자기 복무하는 그 배치되기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고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는 다 배치 전에 군사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병역동원 소집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해가시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병역동원 소집으로. 왜냐면 군사교육 다 받고 나서 이제 온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거죠.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전시근로 소집으로의 대상으로의 전환이죠. 네. 자, 그 다음 6호. 38조 1항 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이거 아까 봤잖아. 수산업,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에서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 그 다음 7호. 이건 아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요 특례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7호. 58조 1항의 각 호에 따른 의무, 법무, 군중, 수의 분야, 의법 분수죠.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 장교 병적 편입입니다. 요 부사관 없습니다, 여기는. 의법 분수, 부사관 없잖아요. 네. 예비역 장교의 병적 편입. 7의2,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 절차의 정지.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이제 이거, 전쟁 났는데 이게 뭐 필요가 있어. 안 하겠다. 8호, 65조 병역처분 변경 조항이죠. 65조 2, 마찬가지. 66조 1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및 제적의 정지. 병역처분 변경, 전쟁이 났는데 지금 병역처분 변경, 제적?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지. 9호, 78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72조 1항에 따른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병역 의무 기간을 몇 세? 45세까지로 연장합니다. 40세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번 시험에도 40세로 해가지고 요게 틀린 걸로 나왔어요. 45세. 자, 그 다음 2항입니다. 2항 앞에는 국방부 장관의 특례 조치사항이고 2항은 병무청장. 자, 병무청장은 전사동의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6조에 따른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의 송달하는 방법을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신텔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원래 송달하잖아요. 뭐 우편송달, 전자송달, 송달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 송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급해 죽겠네.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하는 행위. 2호, 11조에 따른 병역 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의 생략, 간소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생략. 네, 심리검사 할 여유가 있어. 심리검사가 뭐 그런 거 맞죠? 그 다음에 핵심, 그러니까 내과, 외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호, 14조 1항 1호에 따른 보충역. 예. 이게 1급부터 4급까지 이제 신체검사 받았는데 병역 수급 사정에 의해서 보충역으로 이렇게 뭐 보낸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에. 그거에 따른 보충역. 그러니까 뭐야, 저기 전사동 선포돼서 나가도 돼, 얘네들은. 신체적으로 이상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및 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중에서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요거는 병역동원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이 아니고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군사교육 소집을 언제 하도록 돼 있죠? 기본적으로? 예? 네. 의무복무 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안 받고 여기 전산요원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안 받은 애들은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역병 입영을 대상으로의 전환. 됐죠? 그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을 근데 마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들은 병역동원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학력, 연령, 자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야, 너는 받지 마. 안 받는 걸로 이제 결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전시근로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앞에 나온 거하고 앞에 요거 국방부 장관 여기에 보면은 요거
보전법수, 보법수. 여기 병력동원 소집 대상으로 요 내용하고 병무청장 여기에 3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3호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현역병 입영 대상, 맞아 이거는. 앞에는 병력동원 소집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차이점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4호 26조 33조의 7 및 36조의 사봉요원 예체 전산 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입니다. 전쟁 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자, 60조 1항 및 2항에 따른 60조가 뭐였죠? 병판검사 및 징집 소집 연기, 그러니까 병역 의무에 대한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항이거든요. 선체 거구형 고연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연기, 징집 소집 연기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다 정지. 안 돼. 연기하는 거 없어. 그 얘기죠. 6호 61조 1항에 따른 의무 이행일의 연기의 정지가 아니고 이건 제한. 이게 왜 제한이냐면은 질병, 질심에 의한 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 나도 지금 아파갖고 누워 있는데 일으키기 좀 그래서 제한. 정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제한. 그래서 이건 제한. 자, 7호 69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 기간을 7일 이내. 여기 가로로 놨었습니다. 7일 이내로 단축입니다. 7일. 원래 며칠이죠? 14일이죠. 맞죠? 네, 7일로 단축입니다. 7호 69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 기간, 이거 있잖아. 8호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군례역, 대체역 중에서 중 18세부터 이것도 가로로 놨었습니다.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로 변경입니다. 18세부터 45세. 됐죠? 45세는 요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18세 병역 준비요.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로 변경. 9호 71조 1항에 따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 입영 의무를 몇 세? 37세까지로. 원래 몇 살이죠? 36세잖아요. 네. 37세까지 연장. 이것도 40세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10호 국외 체제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한 기국명령. 11호 전사동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 야, 가지마. 안 돼. 그 얘기죠. 이번 시험에는 이 9호가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 출제됐으니까 이 문장을 또 시험 출제한다? 그럼 요걸 바꾸겠죠? 그럴 것 같아요.